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강의가 한창이다. 강의의 주제는 통일 신라말 이 땅에 살았던 스님 도선이다. Well, National Master Dosun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gures of Korean Buddhism and its history. However, I think he is very much underappreciated. He's not really honored as highly as he ought to be. 벽안의 미국인 교수가 설명하는 도선. 진지한 표정의 청중들에게 도선은 과연 어떤 인물로 다가올까? Okryongsa, the Jade Dragon Temple, that was his main temple that he founded there. A very auspicious name in a sort of western slopes of this mountain in a geomantically perfect place that he said was very well protected and free from any kind of disasters. 인생의 후반기를 보낸 땅 광양에서 도선은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물길을 따라 퍼져나간 도선의 개벽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은 이 땅에 새로운 왕조의 초석을 다졌고 이후 고려 왕조의 통치 원리로 작용하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됐다. 도선의 풍수는 그런 기존의 어떤 풍수 이론에서 새로운 어떤 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나라가 굉장히 사만 한반도에 여러 분열돼 있고 싸우고 전쟁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럼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야 하고 기존의 것들은 망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나라의 도래,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걸 풍수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풍수의 내용이 뭐랄까 국역풍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담론이 된 거죠. 너른 평야를 둘러싼 산등성이가 편안함을 안겨주는 풍경. 전국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광양은 조선시대 때 전국을 돌며 민심을 살폈던 어사 박문수가 조선지 전라도요, 전라지 광양이라고 극찬한 전국 최고의 명당이다.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자락에는 통일 신라말의 승려 도선국사가 35년 동안 주석했다고 전해지는 옥룡사 터가 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전라도 편에는 도선과 옥룡사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승려 도선이 예전에 이 산에 살면서 천하의 지리를 그렸다. 옥룡사는 조선 후기에 폐사됐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옥룡사와 도선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는 인물. 지금도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찻잔 같은 거, 그다음에 기아 파편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보면 오른쪽 편에 보이는 전봇대 위에 보면 산제골이라 그래서 산에 제사를 지내던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통일 신라말의 혼란기를 살았던 승려 도선이 인생의 후반기 동안 머물며 후학을 가르쳤던 이곳. 도선이 조성했다고 전해오는 동백숲에는 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품은 채 푸르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대학에서 풍수지리학을 가르치는 김두규 교수. 풍수지리를 인문학의 범주로 끌어올린 현대 풍수학자 김 교수는 도선국사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뒤에 산이 여기서 보면 여기 주산 중심되는 산인데 중심되는 산이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우백호가 있고 좌청룡 형성돼서 이렇게 감싸는 형상인데 많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풍수에서 말하는 그 명당 모델이죠. 연못이 있는데 연못도 이제 같은 겁니다. 그 풍수에서는 산의 기운이 흘러가다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 그래서 연못을 파서 거기에 용이 머물게 한다. 산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 이제 그냥 흥미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기도 하고 좌우산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죠. 대개 한 연못에 3개의 산, 일지 3산. 근데 여기는 지금 한 연못에 산 하나가 일지 1산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비보풍수의 특징이죠. 풍수는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 장풍 득수를 줄인 말. 절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못은 풍수지리 사상에서 중시하는 물을 얻기 위한 비보책으로 물은 재물을 상징한다. 옥룡사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진 옥룡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긴 잠에 빠져있던 유물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제왕을 상징하는 용문이 기와와 강진가마에서 구워낸 최고급 청자의 발굴은 조선 중기까지 번창했던 옥룡사의 규모와 위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조선시대 때 와서도 역시 그 옥룡사의 사격, 사세를 알려주는 그런 단적인 유물이지만은 용무늬가 새겨진 안막새가 출토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합니다. 제왕을 상징을 한다든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물을 상징을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그 비부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무늬 기와 최상품이라고 여겨졌던 강진에 소송됐던 그런 그 청자들, 이런 걸로 봐서는 옥룡사의 사격이 다른 절과는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순천대 조사팀은 옥룡사지 인근에서 부도토를 발견했고, 지난 2002년 바로 그 자리에 토선국사의 부도와 비, 토선의 제자였던 경보대사의 비가 복원됐다. 토선에 대한 자료는 고려사의 여러 편과 고려국사 토선전, 조선 사찰 자료 등 다양하게 남아있지만 각자의 의도에 의해 가탁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전설과 설화 위주라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토선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사료는 바로 선각국사 비명이다.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해진 선각국사 비문은 고려 의종 때 최유청이 왕명에 의해 서술한 것으로 토선의 일생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토선이 죽은 후 250여 년이 지난 뒤에 지어진 까닭에 후대에 의해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도선 스님에 대해서는 그 가장 구체적인 자료는 12세기 후반에 나온 그 옥룡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이 과연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도선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묘사된 도선 스님의 여러 행적들은 공교롭게도 남할 여초에 활동했던 여러 다른 고승들의 행적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윤색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문은 토선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토선 비문을 근거로 해서 토선의 존재와 가치를 구현하려는 입체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다. 토선 비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휘는 도선이요, 속성은 김씨, 신라국 영암 출신이라 하였다. 영암 월출산 자락에 있는 성기동 유적지, 토선과 함께 백제 왕인 박사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다. 성기동 유적지에는 토선의 탄생과 관련된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도선의 어머니 최 씨가 이 바로 조암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성천에서 물에 오이가 이제 떠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오이를 먹고 이제 빨래를 하고 별일 없이 집에 가셨겠죠. 그래서 가신 다음에 태기가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당신은 방법이 없으니까 10달 후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이제 도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토선의 출생지 근처에 자리한 월출산 도갑사. 토선이 개창한 절로 전해지는 도갑사에는
도선 수미비를 비롯해 도선에 관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도갑사 국사전에 모셔진 도선의 진영. 빛바랜 영정 속에 도선은 세상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15살에 출가해 경전 중심의 불교를 공부했던 도선은 20살 되던 해에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 전남 곡성군 독리산 태안사.